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인 음주운전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충격적인 통계를 하나 공유하고 싶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가 무려 15,000건에 달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로 인해 매일, 그러니까 정말 매일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특히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의 40%가 재범이라는 점입니다. 한 번의 실수가 아닌 반복되는 범죄 행위라는 거죠. 그리고 이들 중 대부분이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과학적 연구 결과를 보면 혈중 알코올 농도 0.08%일 때는 정상 운전자보다 사고 위험이 20배나 높아진다고 합니다. 놀라운 점은 소주 2잔만 마셔도 이 정도가 된다는 거죠. 소주 2잔쯤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제 아시겠죠?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음주운전이 마약운전보다도 더 위험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합법적인 음주라는 특성 때문입니다. 술은 합법이니까 사람들이 그 위험성을 쉽게 간과하게 되는 거죠. 최근 조사에 따르면 음주운전자의 95%가 집이 가까워서 택시가 없어서라는 이유로 운전대를 잡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변명이 누군가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음주운전 사고의 70%가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발생한다는 겁니다. 바로 회식이 끝나는 시간대죠. 회식 문화가 발달한 우리나라에서 이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리고 가장 안타까운 통계가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의 80%가 전혀 잘못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를 입었다는 거죠. 출근길에, 하교길에, 또는 그저 평범한 일상 속에서 예기치 않게 발생한 비극들입니다. 이런 통계들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음주운전은 더 이상 개인의 실수가 아닌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심각한 문제라는 점입니다. 이제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실제 음주운전 피해 사례들입니다. 마음이 무거워질 수 있지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이야기들입니다. 서울의 어느 새벽 한 여성이 야간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결혼을 한 달 앞둔 그녀는 횡단보도를 건너다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치여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예비신랑은 웨딩드레스를 입은 약혼녀를 보는 대신 검은 상복을 입어야 했죠. 또 다른 사례는 더욱 가슴 아픕니다. 평범한 등교길이었습니다. 초등학생 남매가 엄마와 함께 등교하던 중 인도로 돌진한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치였습니다. 두 아이는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고 엄마는 중상을 입었죠. 그날 이후 그 가정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배달업 사례도 있습니다. 새벽 배달을 하던 택배기사님이 음주운전자의 역주행 차량과 정면 충돌했습니다. 생계를 위해 일하던 가장이 한순간에 세상을 떠났고 남은 가족들은 경제적, 정신적 고통 속에서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사고들의 가해자들은 대부분 비슷한 변명을 합니다. 조금만 마셨다. 집이 가까웠다. 괜찮을 줄 알았다. 하지만 이런 변명들이 무너진 가정들을 다시 세울 수는 없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사고 이후의 트라우마입니다. 피해자 가족들은 평생 그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어린 자녀들은 부모를 잃은 상실감으로, 부모들은 자녀를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으로 힘겨워합니다. 실제로 한 피해자 가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 아이가 아직도 차 소리만 들리면 놀라서 울어요. 수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그날의 악몽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런 비극적인 사고들은 단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시작됩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영원히 지속됩니다. 한 가정의 행복이, 꿈이, 미래가 순식간에 무너져 버리는 거죠. 음주운전은 결코 실수나 운이 없었던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명백한 범죄이며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의 시작점입니다. 이제 전 세계 각국이 음주운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배울 점이 정말 많더군요. 먼저 스웨덴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스웨덴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음주운전 처벌 제도를 가진 나라입니다. 음주운전자는 최소 2년형을 선고받고 출소 후에도 5년간 운전면허 재취득이 불가능합니다. 그 결과 음주운전 사고가 10년 만에 80%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일본의 접근 방식은 더욱 특별합니다. 동승자 처벌제를 시행하고 있죠. 음주운전자를 태운 동승자도 처벌받습니다. 심지어 술을 판매한 주점도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술 취한 손님이 운전할 것을 알면서도 술을 팔았다는 이유로 말이죠. 호주는 정말 혁신적인 방법을 도입했습니다. 음주운전 적발 시 차량에 알코올 인터록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합니다. 이 장치는 시동을 걸 때마다 음주 측정을 하는데요. 알코올이 감지되면 아예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 프랑스의 경우는 어떨까요?
모든 운전자가 차량의 음주 측정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합니다. 언제든 경찰이 불시 검문을 할 수 있고 음주 측정기가 없으면 그것만으로도 무거운 벌금을 물게 됩니다. 독일은 음주운전 예방 교육을 의무화했습니다. 운전면허를 취득할 때부터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해 배우고 실제 사고 현장 영상도 보게 됩니다. 충격적일 수 있지만 그만큼 효과가 크다고 합니다. 캐나다의 접근은 더욱 현대적입니다. 음주운전자의 얼굴과 이름을 SNS에 공개하는 Name and Shame 정책을 시행하고 있죠. 사회적 망신이 두려워 음주운전을 피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해외 사례들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명확합니다.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서는 강력한 처벌과 함께 예방을 위한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법적 처벌, 사회적 인식 개선, 기술적 해결책이 모두 필요한 겁니다. 우리도 이제는 이런 선진국들의 사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도입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자, 이제 우리가 실제로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첫째, 술자리가 예정되어 있다면 술자리 매니저를 정하세요. 마치 축구팀의 주장처럼 그날 음주를 관리하고 안전한 귀가를 책임질 사람을 미리 정하는 겁니다. 이미 많은 회사들이 도입해 큰 효과를 보고 있답니다. 둘째, 골든타임 앱을 설치하세요. 대리운전, 택시 앱은 기본이고 자신의 위치를 지인들과 공유할 수 있는 안전 귀가 앱도 있습니다. 자주 가는 술집의 연락처, 대리기사님 번호를 미리 저장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셋째, 블랙박스 시민 제보에 동참해주세요.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발견하면 바로 신고하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시민 제보로 큰 사고를 예방한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넷째, 주변의 음주운전 시도를 적극적으로 말리세요. 괜찮겠지가 아니라 절대 안 된다는 단호함이 필요합니다. 필요하다면 차 키를 빼앗아도 좋습니다. 순간의 불편함이 평생의 후회를 막을 수 있죠. 다섯째, 119 구급차 길 터주기 운동에 동참해주세요. 음주운전 사고는 골든타임이 정말 중요합니다. 구급차가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입니다. 여섯째, SNS에서 음주운전 예방 캠페인에 참여해주세요. 해시태그 하나로도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음주운전 우유티 캠페인은 100만 명 이상이 동참했고 실질적인 인식 개선 효과를 보았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바로 나부터 시작하기입니다.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절대로 운전대를 잡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우세요. 그리고 이런 원칙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작은 실천들을 해나간다면 분명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더 이상 음주운전으로 인한 비극적인 사고 소식을 듣지 않게 되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의 생명을 그리고 행복한 가정을 지킬 수 있다는 걸 잊지 말아주세요.